서서히 힘을 잃어가던 한나라의 수도 낙양. 주인공은 호의 하나 없이 양주로 떠나기로 합니다. 사람 다니는 길인데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호쾌한 그를 보고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면서 말하죠. 그래도 도착할 때까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그렇게 하겠다며 인사를 올리면서 떠난 주인공. 그런 주인공의 뒷모습을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사내라면 저 정도 기계는 있어야지. 보게나. 저 아이에겐 영웅의 풍모가 있어. 그렇게 단신으로 황하에 도착한 주인공. 뱃사공에게 삭스를 주며 양주행 배를 탑니다. 양주는 험악한 동네라더니 황량해 보이는 것 외엔 중원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군. 바깥의 풍경을 보던 그에게 이상한 모습이 비칩니다. 마치 도적대들이 사람을 협박하는 것 같은. 그와 동시에 뱃사공은 주인공을 그쪽으로 인도하지요. 다 왔소. 여기가 바로 험악하다는 그 동네요. 젊은 시절의 가후, 23살 때의 일화입니다. 더 이상 강을 건너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한쪽 눈이 먼 대장은 말합니다. 어린애, 여자, 노인은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남은 너희 5 역시도 딱히 해칠 마음은 없다. 단 한 명, 오신의 목이 필요할 뿐이다. 정보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 중 오신이 분명 숨어 있을 것이다. 정체를 밝혀라. 어느 놈이 오신이냐? 주인공은 위험을 무릅쓰고 대장에게 묻죠. 오신이란 자가 대체 누구길래 그리도 이를 갈며 찾으려는 거요? 놈은 태위 단영의 외손자. 단영 니놈이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그 보답을 해야겠지. 이놈의 외손자를 갈기갈기 찢어서 소금에 절여 단지에 담아 보내주마.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 50만 나온다면 나머지는 모두 풀어주마. 허나 끝까지 버티고 나오지 않을 시엔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오신을 찾아내려는 5사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지만 소득은 없고 이 중에 오신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수염을 기른 사내가 저족의 대장에게 전하러 가지만 대장은 단호하게 사내를 걷어차며 말하지요. 오신이 나온다면 50만 죽는다. 오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두가 죽는다. 이렇게 단호한 저족 대장의 모습으로 인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지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에 주인공만이 납득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 한 명을 오신으로 몰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건 아니요? 그래도 괜찮은 거요? 그런 그를 보고 어려 보이는 남자는 그럼 당신이 그 희생역을 하겠나? 당신 목숨 하나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건데? 주인공이 갈등에 빠져있는 사이 내가 하겠소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 말의 주인공은 아까 저족과 교습하러 갔던 턱수염을 가진 사내. 그는 오신을 자처하고 죽는 대신 2가지의 질문을 답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대답이 나오든 오신을 자처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하늘의 맹세코 여러분 중에 오신은 없는 거겠죠? 모두 일제히 없다고 답합니다. 과연 이 중에 오신은 없는 거로군요. 2번째 질문은 약간 곤란하네요. 수십 명 중에 한 사람만 죽는 방법이 있고 수십 명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4사람은 또 일제히 대답하지요. 당연히 한 명만 죽는 게 합리적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 생각과는 조금 틀리지만 대답을 잘 들었다는 듯 그는 외칩니다. 오신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단공의 외손 오신은 바로 여기 있다. 저족 대장을 마주한 자칭 오신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기필코 내 시체를 욕보이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단영은 손자를 잃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앉아만 있을 인물인가? 차라리 양지 바른 곳에 날 매장한 후 알리면 집안에서 후한 예물로 내 시체를 살 것이요. 허나 그보다도 상책이 있소만. 태위 단영의 외손 오신과 저족이 결탁한다. 거구의 사내는 그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내 아직 목숨을 포기하지 않았나? 우리는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까지 보존할 계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주인공은 황당하다는 듯 묻죠. 저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저자가 말하길 자신의 이름은 가후. 가후는 뻔뻔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지. 오신을 죽이면 단영에 대한 복수가 완성되는가? 답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처참한 시체를 본 외조부님의 진노는 어찌할 텐가? 단공의 가문은 대대로 변방에 부임해왔소. 단공께선 직손이 없으므로 언젠가 그 자리는 나 오신의 것이 될 것이오. 나 오신 명문가의 자손으로 빈말은 안쏘.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청벌을 받을 것이 왜다. 솔깃하다는 듯 저족의 대장은 묻습니다. 오신, 이 인질들은 어쩌면 좋겠나? 가후는 웃으면서 대답하지요. 우리의 일과는 하등 상관없는 자들 아니겠소? 그런 것 때문에 혹여 이를 그르칠 수는 없지 않겠소? 당연히 모두 죽여야지. 저족의 대장은 흡족하다는 듯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네가 정말 우리의 손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리 나와야 마땅하지. 그렇게 저족 대장이 이곳의 모두를 죽이려던 찰나 주인공이 나와서 더럽고 가혹한 가후의 농간을 막습니다. 하늘이 뒤집어도 넌 오신일 리가 없다. 내가 바로 오신이니까 당신들 저족의 뒤는 내가 봐주겠소. 분노한 저족대장은 질문을 올리죠. 단영의 외동딸의 이름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시집을 갔는가? 가후는 물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이쪽은 술술 대답하지요. 아무래도 진짜 오신이 맞는 것 같군. 그럼 저족대장
약속대로 5실 후에 1,000원은 풀어주는 거겠지요? 물론 약속은 지키겠소. 가오 선생. 저족대전과의 잠깐의 이야기 동안 만들어낸 꽤 약간의 연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오신을 제 발로 걸어 나오게 해드릴 수 있어. 마사토키 가우전의 주인공은 이 가후, 인간의 마음에 의심을 심는 난세의 책략가. 이 남자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지가 바로 마사토키의 삼국지입니다. 이 리뷰를 하는 제가 마사토키의 팬이기 때문에 팬심이 들어간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2000년대는 한국 만화계의 격동이었습니다. 출판 만화계는 호흡기를 간신히 달고 있었지만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보급된 컴퓨터 덕분에 인터넷에서는 재능이 있는 아마추어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2003년 다음 만화소 세상을 시작으로 하는 인터넷 만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마린블러스 같은 개인 홈페이지 만화뿐만 아니라 김풍이 요청으로 생긴 카툰 연재 갤러리 등등 인터넷 아마추어 작가들이 끝없이 증가했고 2003년 출판 만화계에선 성공하지 못했던 강풀이란 작가가 순정 만화로 성공하면서 웹툰이란 것은 한국 사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격변에 2000년대 초중반에 등장한 1세대 웹툰 스타들 중에서도 마사토키는 가장 이레귤러한 존재지요. 좋은 의미로든 안 좋은 의미로든 특히 웹툰 초창기엔 흔하지 않았던 전업 스토리 작가라는 점이 독특하며 그런 전업 스토리 작가가 직접 낙서처럼 그린 킬 더 킹이라는 작품이 인기를 끌었으며 메이저 플랫폼에 연재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작가들은 아마추어 활동을 그만두지만 마사토키 작가만큼은 연재 중에도 아마 활동을 하고 데뷔한 지 13년이 넘어가는 지금에도 아마추어 작품들을 카연결에 올리고 있는 한국 만화계에서 가장 특이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마추어 활동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플랫폼 잡지에서 연재한 작품들의 개수만 31개, 이 정도로 다작을 하는 작가는 없는 수준이고 플랫폼도 종횡무진하는 편입니다. 네이버, 레진코믹스, 다음 만화소 세상, 네이트, 잡지 등등 한 군데도 뚫기 힘든 연재처를 모두 뚫었죠. 본인이 정신 연재한 작품들 외에도 아마추어로 투구한 작품들 역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많은 이과생들의 마음을 울린 렌트게늄 도끼 만화라든지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호수는 사실 빠트릭 물건의 원소 주기를 1씩 더하는 효과가 있는 호수로 불이 은, 금으로 바뀌었으니 분명 다음번에는 7주기 11조 원소 렌트게늄 도끼로 변해 나무꾼이 피폭되었을 것이라는 마니악한 마사토키 만화의 특징이 녹아있는 만화지요. 마사토키의 진짜 재미는 정신연재 작품보다 그가 올리는 단편, 중편의 아마추어 만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단편들의 개성이 뛰어나지요. 게다가 장르적으로도 가장 마이너합니다. 1세대 웹툰 스타들이 대부분 코미디 혹은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로 데뷔한 반면 그의 본격적인 데뷔작은 잡지에서 연재한 누가 울새를 죽였나 라는 서스펜스 만화이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서스펜스 스릴러 혹은 능력자 배틀물, 두뇌 배틀, 추리 만화를 연재 중이지요. 문화계의 언더도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토키 인기는 오묘합니다. 분명히 연재처에서는 30개가 넘는 그의 작품을 웬만해서 실을 정도로 인정받는 작가고 마사토키의 코어 팬층 역시 탄탄하지만 코어 팬층을 제외한 대중들에게 마사토키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요. 이렇게 코어 팬은 탄탄하지만 대중성은 떨어지는 서스펜스, 추리, 두뇌 배틀의 대가 마사토키, 그의 만화의 특징들을 리뷰해보도록 하지요. 마사토키 만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모든 만화들이 문제편, 해결편으로 이루어진 듯한 정형화된 플롯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대표작 2인실의 플롯은 지하에 납치된 상황에 갇혔다 라는 문제를 받고 나를 가둔 놈을 찾아내서 탈출한다 라는 해결을 하는 작품이고 절망된 소녀 역시도 4명의 강도들에게 납치되었다 라는 문제를 받고 소녀는 살아서 나가야 한다 라는 해결을 하는 작품. 매치스틱 20 역시도 테러리스트에게 점거된 빌딩이라는 문제에서 진실을 밝히고 살아나간다 라는 해결. 마사토키의 만화들은 대부분 주인공을 극한 상황에 몰아넣고 그 주인공이 계책을 짜내 해결하는 구성이죠. 그가 직접 만화에서 밝힌 것처럼 마사토키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식은 아주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타개하는 아주 재미있는 트릭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는 형태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그의 세계제일 세계관은 이런 스토리텔링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지요. 주인공은 어나더 레벨의 세계구급 천재이지만 단 하나의 약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제한을 만들어두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작품인 갬블러 vs 초능력자 역시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세계제일의 갬블러가 시간을 1분 전으로 돌릴 수 있는 초능력자를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기는 작품이지요. 제한을 주렁주렁 달아놓고 그것을 파해해 나가는 멋진 트릭을 발상하는 마사토키식 스토리텔링은 몹시 흥미로워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마사토키를 따라올 수가 없지요. 마사토키의 코어 팬들 대부분도 그런 점에서도 그를 사랑하는 것일 거고요. 무언가를 파괴하는 트릭이 흥미로우려면 파괴해야 되는 대상이 흥미로워야 하는 법. 마사토키의 작품들은 설정부터 몹시 독특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편이 흥미로운 만화가지요. 가장 재밌는 설정은 바로 기온의 작품 맨 인 더 윈도우입니다. 딱 창문 하나의 범위
혐의로 3년 뒤의 자신과 대화가 가능한 주인공. 성운대 의대를 지망하는 현재의 주인공이 본 3년 뒤의 자신은 엉망진창 패인 그 자체. 우연히 미래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된 주인공은 3년 뒤의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현실에서 온갖 노력을 한다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3년 뒤의 자신이 보이는 창이 있다면 실제 만화 속 시간이 3년 흐르게 되면 대체 이 만화의 전개는 어떻게 되는 것이? 현재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3년 뒤에 내가 변화할 수 있지? 시간축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복잡해지는 전개를 뚫어버리는 완벽한 해결편. 그것을 봤을 때의 카타르시스는 아직 잊지 못해요. 그의 다른 작품 탐정 메모리즈도 재미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천재 탐정인데 그가 탐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타인의 기억 속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게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들어간 기억 속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의 기억 속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독특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추리 드라마지요. 문제 자체가 기상천외해야지만 그것을 푸는 해결책 역시도 독특해지는 법. 마사토키 작품들을 볼 때는 그의 설정 자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나라면 저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매력적인 설정과 세계관을 창조하는 작가지요. 이렇게 기상천외한 설정을 지닌 문제편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은 역시 천재겠지요. 마사토키 만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천재입니다. 혹은 천재 근처에 있는 평범한 캐릭터거나요. 다른 천재 캐릭터와 달리 마사토키식 천재는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뒷공작을 해놓고 실행하길 기다리는 여타 천재들과는 차이점이 있는 설정이지요. 마사토키 작품 대부분이 극한의 제한 상황 속 문제인 만큼 천재 주인공이 뒷공작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든 납치를 당했든 을의 입장이든, 그래서 그의 작품은 언제나 임기응변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럼 마사토키식 천재 주인공의 대표가 바로 삼국지 가후전의 가후라는 캐릭터입니다. 삼국지 원전에서도 가후는 임기응변에 능하고 장기적인 계책보다는 단기적으로 통하는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독특한 직사지요. 마사토키 삼국지에서는 그런 가후를 사람들을 의심한기에 시달리게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책사로 그렸습니다. 또 그의 대표 캐릭터 세계제일의 이야기꾼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에 마주친 세계제일의 이야기꾼이 이 상황을 설명해줄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번뜩이듯이 발상해내는 것이 매력적인 캐릭터죠. 그의 작품은 대부분 임기응변으로 진행되고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탁상공론입니다. 애초에 굉장히 까다로운 설정을 취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작품이다 보니 그의 작품은 독자를 설득시켜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말로 살아남는 주인공이 다른 등장인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도 해법을 납득시키죠. 작가가 독자를 설득하듯 주인공이 등장인물들을 설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을 만한 이야기들이 마사토키의 만화에서 나오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마치 커피우유 신화에 나오는 로우위처럼요. 그 덕분에 그의 작품들은 꽤 난해하고 혼자서 생각했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주인공의 입을 빌린 마사토키의 설득력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며 즐겁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작품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휴재 중인 킬 더 킹이고, 하나는 다음 만화 속 세상에서 연재한 돌발 영상입니다. 마리겔님이 마사토키 작가의 팬이라 그런지 단점이라고는 하나 없는 만화계의 신처럼 보이는데요. 그럴 리가 있나요? 매력적인 문제 설정, 트리키한 문제 해결, 설득력이 높은 천재 주인공을 위해서 마사토키가 희생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약간 시니컬하게 보자면 그 외의 것들은 전부 서적처럼 다루고 있지요. 좋은 배경과 좋은 해결법을 만든 이후에 그것을 만화로 만들기 위해서 붙이는 캐릭터, 서사, 주제의식, 미장센, 세계관 등등 이 모든 점에서 약점을 보이는 작가예요.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코어 팬층이 확실하고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는 지면이 부족해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단점만 말하냐고요? 아니요? 아직 말하지 못한 그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개그 센스, 서술 트릭, 플롯 트위스트 등등 마사토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수시간도 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2008년부터 그의 팬이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